보지 마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비상계단 전체에 쩡그랑 울려 퍼졌어요.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명품 정장을 입은 42살 건설업체 대표가 청소복을 입은 70살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그 남자의 손바닥이 노인의 뺨을 후려쳤어요. 70살 노인의 안경이 계단 바닥에 달그락 떨어졌어요.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그 노인은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30년 소방관 경력에 국가유공자 훈장까지 받으신 영웅이셨던 분이었죠. 52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주먹을 쥐어 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께 드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위층 계단에 서 있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수하겠다고. 그런데 이 복수극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해요. 52살이고 애 둘 키우는 엄마예요. 강남 빌딩에서 15년째 회계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은 380만 원, 큰애 대학 등록금에 180만 원 나가고, 작은애 학원비에 80만 원 나가고, 월세에 70만 원 나갔어요. 남는 건 딱 50만 원.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혼자 애들 키워왔어요. 빠듯했죠. 근데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같은 빌딩에서 일하셨거든요.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면 편의점에서 따뜻한 도시락 2개 샀어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아버지 드리려고. 18층 청소 보관실로 올라가면 아버지는 늘 그 좁은 공간에서 청소 도구 정리하고 계셨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면 어서 와. 선영아, 오늘도 수고했어.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죠. 그 웃음이 제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2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왼쪽 어깨에 시퍼런 멍, 오른팔에 붉은 자국, 목 뒤에 긁힌 상처가 보였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근데 알잖아요. 딸이면 다 아는 거.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계시다는 거. 그날 밤 같이 일하시는 한영숙 씨한테 찾아갔어요. 영숙 씨, 혹시 우리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영숙 씨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 사실은 5층 태양건설 대표가 박 선생님한테 자꾸 트집 잡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태양건설, 강태윤 대표. 월세 3억 원을 내는 이 빌딩 최대 세입자예요. 그리고 제가 회계장부 관리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비상계단에서 박 선생님이 청소하고 계셨는데 강 대표가 지나가다가 바닥이 미끄럽다고 화내면서 영숙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밀었어요. 박 선생님을. 제 손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저녁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봐야겠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 7시 18층 비상계단 위층에 몰래 숨었어요. 손에는 아버지 드릴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땀도 삐질삐질 났어요. 7시 30분. 계단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청소복 입고 걸레질하고 계셨어요. 그때 위층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 바로 강태윤이었어요. 그 사람이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아버지가 얼른 비켜서며 허리 굽혀 인사하셨어요. 야, 강태윤이 딱 멈춰 섰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청소했는데 청소를 이따위로 해? 돈은 받아먹으면서 청소가 이게 뭐야?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허리 굽혀 사과하셨어요. 70살 노인이 42살 중년 남자한테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계셨어요. 야, 늙은이. 강태윤이 한 계단 더 내려왔어요. 너 몇 살이야? 70살입니다. 70살 먹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아. 강태윤이 아버지한테 확 다가갔어요. 너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일할 자격이나 돼. 대표님, 죄송합니다. 찰싹. 그 순간이었어요. 강태윤의 손바닥이 아버지 뺨을 후려쳤어요. 그 소리가 비상계단에 쩡그랑 울렸어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아버지의 은퇴 안경이 날아갔어요. 안경이 계단 바닥에 달그락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70살 아버지의 주름진 뺨에 찍힌 붉은 손자국, 5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강태윤이 아버지를 확 밀었어요. 아버지가 휘청거렸어요.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친 오른쪽 다리가 꺾였어요. 계단 난간을 손으로 겨우 잡으셨어요. 한 계단 아래로 미끄러지셨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다음엔 제대로 해? 못하면 나가. 강태윤이 아버지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위층 계단에서 도시락을 꽉 쥐었어요.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플라스틱 용기가 찌그러졌어요. 눈물도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럽고 억울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겠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다시 주우려고 무릎을 꿇은 채 계단을 더듬으셨어요. 크크크. 아버지는 안경을 주워 쓰시고는 계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흐느끼셨어요. 70살 노인이 30년 소방 영웅이셨던 분이 뺨 맞고 혼자 계단에 앉아 계시다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어요. 52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주먹 쥐어본 적 없는 제가 바로 강태윤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한 방 날리고 싶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복수를 결심했어요. 힘 없는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 직접 복수하자. 경찰도, 회사도,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저 악마를 무너뜨리자.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냥 평범한 회계 담당자일 뿐인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강태윤의 모든 회계 장부가 제 손에 있었거든요. 제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25년 전 낡은 신문 기사였어요. 2000년 5월 14일자 강남구 백화점 대형 화재 사건. 사진 속에는 연기 자욱한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소방관이 보였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조된 시민 명단이 있었어요. 박명숙, 35세, 여성.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명숙.
이 빌딩 건물주 이름이잖아요. 설마 아버지가 25년 전에 건물주를 구했다고. 저는 급히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어요. 서랍장을 뒤졌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3급 소방 유공자 훈장 증서를 찾았어요. 표창 사유. 2000년 5월 14일 강남구 백화점 화재 현장에서 박명숙 외 3명을 구조함. 맞았어요. 아버지가 건물주의 은인이었어요. 근데 왜 서로 몰랐을까요? 25년이라는 세월, 그때 35살이었던 박명숙 여사는 이제 60살, 45살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70살, 세월이 두 분을 완전히 바꿔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완벽한 복수 계획이 번쩍 떠올랐어요. 첫째, 강태윤의 탈세 증거를 확보한다. 둘째, 아버지 폭행 CCTV를 확보한다. 셋째, 건물주한테 아버지가 은인이라는 걸 밝힌다. 넷째, 계약 해지로 강태윤을 빌딩에서 쫓아낸다. 완벽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깨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영숙 씨였어요. 선영 씨,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박 선생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뭐라고요? 병원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죠? 아버지, 선영아,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삐끗했어.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오른쪽 다리 인대 파열이에요. 2주 입원 필요하고 완치까지 3개월 걸려요. 당분간 일은 못하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을 못한다고요? 그럼 아버지 월급은요? 생활비는요?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사실은 어젯밤에 강 대표가 또 왔었대요. 박 선생님이 청소하고 계셨는데 일부러 밀친 것 같아요.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강태윤이 일부러 아버지를 다치게 했다고요? 왜요? 영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당신이 강 대표 사무실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했잖아요. 그게 당신이 한 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제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치신 거예요. 선영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조심 못해서 그래. 아니에요,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태윤이었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비웃으며 서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다치셨네요. 안타깝네요. 강태윤,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이 일부러 밀친 거죠. 강태윤이 피식 웃었어요. 증거 있어요? CCTV. 아, 어젯밤 비상계단 CCTV 고장났던데요. 참 이상하죠? 제 온몸에 핏기가 싹 가셨어요. CCTV가 고장났다고요? 강태윤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박선영 씨, 경고했잖아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고. 아버지 일자리가 소중하면 조용히 하라고. 근데 당신이 먼저 선 넘었어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당신. 저는 강태윤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확 잡으셨어요. 선영아, 안 돼. 아버지, 제발, 참아라.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강태윤이 코웃음 쳤어요. 역시 현명하시네요. 박 선생님. 딸 생각하면 참아야죠. 그리고 박선영 씨? 3일 안에 계약 해지 철회하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강태윤이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무능한 걸까요? 선영아,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지키려다가 더 다치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세상이 불공평한 거야.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세상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태윤이 비겁한 수를 쓴다면 저도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몰래 남았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새벽 2시, 5층 태양건설 사무실로 잠입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들키면 저는 해고당할 거예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강태윤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계 담당자니까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강태윤은 단순한 탈세범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빌딩 건물주 박명숙 여사의 조카였어요. 친조카, 박명숙 여사 동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세 3억이나 내면서도 빌딩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건물주가 조카니까 봐주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제 계획은요? 건물주한테 아버지가 은인이라고 밝혀봤자 건물주가 친조카 편을 들면 어떡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파일을 더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강태윤이 건물주 몰래 빌딩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지난 3년간 총 12억 원. 건물주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조카가 이모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저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USB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강태윤의 탈세 증거, 횡령 증거, 그리고 건물주 배신 증거.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건물주를 만나는 거. 근데 어떻게 만나죠? 제가 그냥 회계 담당자인데 건물주를 어떻게 만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선영 씨.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 박명숙입니다. 건물주예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건물주님,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신데요? 당신 아버지 얘기, 그리고 강태윤 얘기.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건물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20층 사장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 든 가방을, 가슴에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있었죠.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60살쯤 되는 우아한 여성분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건물주 박명숙. 이 빌딩의 사장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
앉으세요. 박선영 씨. 박 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어젯밤 강태윤 사무실에 들어갔죠? 제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났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빌딩 모든 층에 제 개인 CCTV가 따로 있어요. 사장 전용이죠. 저는 이 빌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맞는 것도요? 그분 얼굴이 굳었어요. 네, 다 봤어요. 비상계단에서 당신 아버지가 뺨 맞는 것도, 계단에서 밀리는 것도, 어젯밤에 일부러 넘어뜨린 것도 다 봤어요.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강태윤은 제 조카예요. 제 동생 아들이에요. 알아요. 어젯밤에 파일에서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 참았어요. 친족하니까, 피 붙이니까. 근데 어젯밤에 당신이 파일 열어보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구나.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태윤 엄마, 제 동생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태윤이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전 이 빌딩 3개 층을 헐값에 임대해줬어요. 월세도 깎아줬고 사업 자금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녀석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군요. 그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USB 주세요. 저는 USB를 건넸어요. 박 사장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12억을 빼돌렸군요. 공사비 명목으로.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강태윤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제 동생 남편이었는데 사업 자금 받아먹고 도망갔었죠. 그래서 동생이 혼자 애 키우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박 사장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그래도 조카니까 믿었어요. 얘는 다를 거라고. 근데 똑같았네요. 사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아버지가 25년 전에 사장님을 구한 소방관이에요. 박 사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가방에서 아버지 표창장을 꺼냈어요. 2000년 5월 14일. 강남구 백화점 화재. 박명숙 외 3명 구조. 이게 우리 아버지 훈장이에요. 사장님이 표창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계셨어요. 박성우 소방관님. 그분이 지금 18층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네. 근데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강태윤이 일부러 다치게 해서요. 박 사장이 확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어젯밤 CCTV에 다 찍혔어요. 일부러 밀었어요. 아버지 다리 인대가 파열됐고 3개월 일 못하세요. 그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 은인을,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조카 놈이 다치게 했다고요? 사장님이 책상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어요. 이번엔 절대 안 봐줘요. 박선영 씨. 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박 사장 눈빛이 번뜩였어요. 족하고 뭐고 없어요. 은인을 다치게 한 놈은 용서 못해요. 저도 돕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꽉 잡았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일단 강태윤은 제가 일주일 뒤에 부를 거예요.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 주는 척하면서요. 일주일이요. 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의심해요. 천천히, 확실하게 끝내야죠. 그 사이에 당신은 국세청에 탈세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아버님 폭행 신고도 하고요. 일주일 뒤 강태윤이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경찰이랑 국세청이 동시에 들이닥치게 만들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국세청 탈세 신고 센터에 전화했어요. 신고하려고요. 태양건설 강태윤 대표 탈세비 횡령이요. 증거 있으세요? 18억 원치 회계 장부 전부요. 담당자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30분 후 국세청이었어요. 조사관 3명이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하도급 대금 누락 10억. 허위 세금 계산서 5억. 빌딩 공사비 횡령 12억. 총 27억 규모예요. 며칠 뒤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오전 10시요. 정확히 그 시각에 맞춰주세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시각에 5층 태양건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찰서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피고소인 강태윤. 혐의 폭행, 상해, 협박, CCTV 영상이랑 병원 진단서 다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증거 확실하네요. 며칠 뒤 출동 가능해요? 일주일 뒤 오전 10시요. 형사가 웃었어요. 그 시각에 다른 일정도 있으세요? 국세청 조사요. 형사가 피식 웃었어요. 동시 작전이네요. 재미있겠는데요? 정확히 10시에 5층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병원으로 아버지 면회를 갔어요. 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선영아, 무슨 소리야? 강태윤이 일주일 뒤에 다 끝나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아, 위험한 짓 하지 마. 괜찮아요, 아버지.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틀 후 퇴근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왔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였어요. 급히 사람 많은 곳으로 갔어요. 남자는 사라졌죠. 집에 도착해서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누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강태윤이 눈치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일부터 경호원 붙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강태윤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요? 강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박선영 씨, 당신 요즘 바쁘더라고요. 국세청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를 미행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뭐 하는지 다 봤어요. 강태윤이 일어서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일주일 뒤 오전 10시. 이모가 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당신도 그날 국세청이랑 경찰 부른 거 같던데? 완전히 들켰어요. 강태윤이 제 턱을 확 잡았어요. 아파요. 경고할게요. 내일까지 국세청이랑 경찰 취소 안 하면 당신 딸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 온몸에 핏기가 싹 가셨어요. 우리 애들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둬요. 강태윤이 갑자기 웃음을 멈췄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알아요? 저도 처음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이모한테 돈 빌려가서 도망갔어요. 엄마는 혼자 저 키우다가 죽었고요. 전 평생 도망간 놈의 자식이었어요. 이모가 저한테 일자리 줬을 때 전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근데 강태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어요. 아버지 신용불량 때문에요.
전 평생 아버지 죗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모 돈을 빼돌렸어요. 제 명의로 아파트 하나라도 사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강태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근데 결국 전 아버지랑 똑같이 됐네요. 도둑놈이 됐어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어요. 강태윤도 불쌍했어요. 정말로요. 어쩌면 강태윤도 피해자였을지 모르죠.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때린 건 용서 못해요. 아버지도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다리 다쳐서요.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약자를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달라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날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사장이었어요. 받았어요. 박선영 씨, 괜찮아요? 제가 경호원 보냈어요. 30초 안에 도착해요. 뭐라고요? 강태윤 얼굴이 굳었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강태윤 씨, 나가주시죠. 사장님 명령입니다. 강태윤이 헛웃음 쳤어요. 이모가 날 배신해? 경호원들이 강태윤 팔을 잡았어요. 나라고. 강태윤이 버둥거렸어요. 이모, 제발요.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강태윤이 울부짖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전 이모밖에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이모가 전부라고요. 경호원들이 강태윤을 끌고 나갔어요. 강태윤은 계속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모.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장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경호원 2명이 당신이랑 아버님, 그리고 따님들 보호할 거예요. 일주일 뒤까지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전 9시 50분 5층 태양건설 앞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 4명이 왔어요. 경찰 형사 3명도 왔어요. 박 사장도 20층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두 복도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오전 9시 55분 강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자기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강태윤한테 전화했어요. 태윤아, 20층으로 올라와. 이모가 할 얘기 있어.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가요, 이모. 그 사람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 국세청 조사관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강태윤 대표님, 저희 국세청 조사관입니다.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들어갑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경찰 형사들도 나타났어요. 강태윤 씨, 폭행 미상의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강태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 제가 서 있었어요. 박 사장도 옆에 계셨죠. 박선영. 이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인성이 바로 서야 사람이지. 내 은인을 다치게 한 데가야. 족하고 뭐고 없어. 당장 나가. 강태윤이 무릎 꿇었어요.
이모,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 사장이 고개를 휙 돌렸어요. 조사관님, 데려가 주세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강태윤 손목을 잡았어요. 찰칵. 수갑이 강태윤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 느낌이 복도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강태윤이 수갑 찬 손을 들어봤어요. 손목에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박선영,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저는 팔짱 끼고 그 모습을 똑바로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드디어 강태윤이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휴, 수고했어요. 이제 아버님한테 가봐요. 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쌩 달려갔어요. 아버지 병실이었어요. 아버지, 선영아, 무슨 일이야? 끝났어요. 아버지, 강태윤은 잡혀갔어요. 국세청이랑 경찰이 동시에 확 잡아갔어요. 아버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정말.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아버지가 저를 꽉 안으셨어요. 고생했다. 딸아, 정말 고생 많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중견건설업체 태양건설 대표 강태윤. 27억 원대 탈세비 횡령 혐의로 구속. 폭행 혐의도 추가. 빌딩 전체가 와르르 뒤집혔어요. 직원들이 수군수군거렸어요. 강 대표 잡혔대요. 박선영 본부장이 신고했대요. 대박이에요. 진짜요. 저는 당당하게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어요. 저랑 아버지, 박 사장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방청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강태윤이 들어왔어요. 수갑 찬 채로요. 예전의 명품 정장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섰어요. 증인 박선영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렸어요. 손에 땀이 쭉 났어요. 증인 박선영 씨, 피고인이 협박한 사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당신 아버지 일자리가 소중하면 조용히 해. 당신 딸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강태윤 목소리가 법정에 쩡그랑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났어요. 다음은 아버지 차례였어요. 증인 박성호 씨, 피고인한테 폭행당한 사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뺨을 맞았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됐어요. 찰싹하고 뺨 맞는 장면.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라고 욕하는 장면. 계단에서 밀리는 장면. 방청석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런 놈이 70살 노인을. 판사가 망치를 쾅쾅 쳤어요. 정숙. 마지막으로 박 사장 차례였어요. 증인 박명숙 씨, 피고인이 당신을 횡령한 사실 있나요? 네, 조카였지만 저를 배신했습니다. 3년간 12억 원을 빼돌렸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25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강태윤은 변호사 옆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나요?
강태윤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강태윤이 아버지 쪽을 봤어요. 박성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으신데 제가 화풀이했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박선영 씨, 당신은 옳았습니다. 저는 틀렸고요. 당신이 저를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강태윤이 다시 앉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태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박성우 씨에게 위자료 1억 원, 박명숙 씨에게 횡령, 금액 12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 강태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영아, 끝났구나. 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생했다. 딸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정의롭게 사셔서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박 사장이 다가왔어요. 박선영 씨, 박성우 이사님, 축하드려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저도 용기를 배웠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네. 새 출발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외식을 했어요. 큰애, 작은애, 아버지, 저. 넷이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엄마, 완전 멋있었어요. 큰애가 말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보고 소름 쫙 돋았어요. 저도요. 작은애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영웅 같았어요. 아니야. 진짜 영웅은 할아버지야. 아버지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가 25년 전에 사람들 구했잖아. 그게 진짜 영웅이야. 아버지가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희 엄마도 영웅이야. 할아버지를 지켰으니까.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어요. 밥을 먹는데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할 거야. 변호사 되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응. 엄마가 본보기가 됐어. 작은애도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회계사 되어서 엄마 회사에서 일할래요. 정말. 그럼 우리 3대가 함께 일하는 거네? 네, 작은애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손주들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2주 후 박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선영 본부장님. 네. 당신한테 제안이 있어요. 5층 태양건설 자리가 비었잖아요. 거기에 회계법인 유치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총괄 책임자 맡아줘요. 저요? 네. 당신은 능력도 있고 정의감도 투철해요. 무엇보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월급은 550만 원으로 책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아버지 쪽을 보셨어요. 박성우 이사님, 네. 빌딩 관리 이사직 맡아주세요. 월급 500만 원.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이상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를요? 네. 25년 전 제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으셨어요.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20층 임원 사무실에 출근하셨죠. 71살의 나이에도 매일 출근하셔서 직원들 챙기시고 건물 관리 감독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박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복도를 걸으실 때마다 직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고생들 많아요. 저도 5층 새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예전에 강태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강남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이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사람, 그리고 정의로 약자를 지키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5월 14일, 백화점 화재 현장 사진이었어요. 젊은 소방관 아버지가 연기 자욱한 건물 앞에 서 계셨어요. 선영아, 이게 그날이야. 아버지가 박명숙 사장님을 구한 날. 아버지, 그때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근데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 구해야 했어.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응. 소방관의 의무니까.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선영아, 너도 영웅이야. 아버지를 지켰잖아.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린 닮았구나, 선영아. 6개월이 지났어요. 큰애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붙었어. 정말. 축하해, 딸. 큰애를 꽉 안았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용기를 보여줘서 나도 용기 낼 수 있었어. 작은애도 고등학교 성적이 쭉 올랐어요. 회계사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가 재미있대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빌딩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사장 다음 서열이었죠. 월급은 700만 원. 평생 꿈도 못 꿨던 금액이었어요. 큰애 등록금 걱정, 작은애 학원비 걱정,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빌딩 관리 이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72살의 나이에도 매일 출근하셔서 직원들 보살피셨죠.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제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강태윤이었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박선영 씨께 안녕하세요. 강태윤입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박성우 선생님께 뺨을 때렸던 순간, 당신을 협박했던 순간, 이모를 배신했던 순간, 모든 게 후회됩니다. 저는 당신한테 감사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저를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나가면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박성우 선생님께도 꼭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강태윤 드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강태윤도 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읽으시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답장 좀 써줄래? 제가요? 응. 아버지 이름으로 종이를 꺼냈어요. 강태윤 씨에게 박성우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당신은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3년 후 나오면 떳떳하게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세요. 응원합니다. 박성우 드림. 편지를 붙였어요. 2주 후 강태윤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꼭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시작됐구나. 2년 후 박명숙 사장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나이가 62살이 되셨고 건강도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후임 대표이사로 지명했어요. 박선영 부사장, 당신이 이 빌딩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요? 네, 당신만큼 이 빌딩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54살에 빌딩 대표이사가 됐어요. 월급은 900만 원. 평범한 격리 직원에서 대표이사까지 7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고문으로 남으셨어요. 첫 출근 날 대표이사 사무실에 앉았어요. 20층 최고층.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죠. 책상 위에 아버지가 놓아두신 액자가 있었어요. 25년 전 소방공로 표창장이었어요. 그 옆에 제가 쓴 글귀가 있었어요.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정의는 증거로 말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날 저녁 전 직원 회식을 열었어요. 80명 전체가 모였죠. 건배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7년 전만 해도 평범한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건배. 사람들이 환호하며 잔을 들었어요. 건배.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회사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강태윤이었어요. 출소한 거였죠. 박선영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강태윤 씨, 어떻게 지냈어요? 교도소에서 용접 기술 배웠어요. 이제 작은 공장에서 일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박성우 고문님 계세요? 계세요. 20층에요. 강태윤이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아버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강태윤이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강 씨. 박성우 선생님. 강태윤이 무릎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매일 선생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강태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요? 응.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새로 시작하세요. 강태윤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강태윤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요. 강태윤이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우리가 이긴 것 같아. 뭐가요? 아버지?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우리가 이긴 거야. 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5년 후 큰애가 변호사가 됐어요. 로펌에 취직하지 않고 공익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 변호해주는 일이었죠. 작은 애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 뒤면 합격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합격하면 제 회사에서 일하기로 약속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을 했어요. 아버지, 저, 큰애, 작은애, 넷이서 외식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큰애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아버지가 77살이 되셨어요. 소원 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소원 빌고 촛불을 후 불어 끄셨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아버지, 비밀이야. 근데 하나는 말해줄게.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길. 저도요. 큰애가 말했어요. 저도요. 작은애가 말했어요. 저도 그 소원 빌었어요. 넷이서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버지 77번째 생신이었다. 7년 전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아버지가 뺨 맞는 걸 보고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비겁하지 않기로, 더 이상 불의 앞에서 눈 감지 않기로. 그리고 나는 해냈다. 회계장부라는 무기로, 증거라는 방패로, 정의라는 칼로. 나는 악마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다. 미움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정의는 승리하지만 용서는 모두를 치유한다. 나는 52살 평범한 엄마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표이사다. 두 딸의 롤모델이다. 아버지의 자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당당하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57살 박선영. 두 아이의 엄마, 빌딩 대표이사, 그리고 아버지를 지킨 딸. 10년 후 저는 67살이 됐어요. 아버지는 87살이 되셨고,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시간 보내시고, 가끔 회사에도 들르셨어요. 큰애는 이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TV에도 나왔죠. 작은애는 제 회사 회계본부장이 됐어요. 3대가 함께 일하는 꿈을 이뤘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은퇴식이었죠. 67살에 빌딩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후임은 작은애였어요. 은퇴식장에 모든 직원이 모였어요. 박명숙 전 사장도 오셨어요. 이제 80살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우아하셨어요. 박선영 대표님, 2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대표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20년 전 저는 평범한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다. 딸아,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린 좋은 팀이었어. 네, 아버지, 최고의 팀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저, 큰애, 작은애, 그리고 손주들까지 7명이 모였죠.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혼내줬죠? 응. 할머니가 정의를 지켰어. 우리 손주도 나중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안 주무세요? 선영아, 와라.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선영아, 아버지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우리 잘 살았지? 네, 정말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는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87세, 30년 소방관, 20년 빌딩 관리이사. 평생 정의롭게 사신 분이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 아버지가 도운 사람들, 아버지를 존경한 사람들. 조문객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박성우 이사님은 진짜 영웅이셨어요. 저도 25년 전 백화점 화재에서 구조받은 사람이에요. 이 이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하셨구나. 49제가 끝나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 잘 살았죠. 아버지 가르침대로 정의롭게 살았어요. 이제 손주들도 잘 키울게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걱정 마세요. 지금은 2035년이에요. 저는 77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죠. 큰애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애는 여전히 빌딩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다 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주가 초등학교에서 숙제로 할머니 인터뷰를 하러 왔거든요.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27년 전이었어. 할머니가 5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용기를 냈어.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나쁜 사람이 벌 받았고, 좋은 사람이 보상받았어. 그리고 할머니는 배웠어.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우와, 할머니 멋있어요. 우리 손주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네. 손주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27년 전 그때 모았던 증거들이었어요. USB, CCTV 영상, 녹음 파일, 아버지 표창장. 모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강남 거리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27년 전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아버지가 뺨 맞는 걸 보고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었죠.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계속 괴롭힘 당했을 거고, 강태유는 더 큰 죄를 지었을 거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불의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침묵할까? 용기 낼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77살 박선영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고, 빌딩 대표이사였고, 아버지를 지킨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